안녕하세요. 옵션 투자 전략 연구소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2강 옵션의 특성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시세표는 작년 10월 12일 옵션 만기일 종가 시세표와 한 달 후인 11월 9일 옵션 만기일 종가 시세표를 나열하였습니다. 먼저 10월 12일 시세표를 보면 코스피 200 지수가 328.11포인트입니다. 즉 10월 옵션 만기 결제 지수는 328.11포인트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만기 콜옵션 행사가 327.5는 결제 지수가 행사가보다 높으므로 그 차이인 0.61포인트의 권리가 남습니다. 반면 풋옵션 327.5는 권리 없이 소멸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해 안 된다면 제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10월 12일 종가로 11월 만기 콜옵션 행사가 327.5와 풋옵션 327.5를 각각 한 계약씩 양매수한다면 한 달 뒤에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세표를 보면 콜옵션 327.5의 가격은 4.27이고 풋옵션 327.5는 3.30입니다. 제가 큰 글씨로 크게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각각 양매수하면 7.57의 매수 비용이 듭니다. 양매수를 한 후 한 달 후인 11월 옵션 만기일 결제 지수를 보니 337.14포인트로 전달보다 약 9포인트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달에 매수한 콜옵션 행사가 327.5는 지수가 상승하였으니 권리가 발생합니다. 권리가는 결제지수 337.14 마이너스 행사가 327.5는 9.64입니다. 또 풋옵션은 지수가 상승하였으므로 권리 없이 소멸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달 만기일에 현재 지수와 비슷한 등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양매수한 후 한 달 동안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한 달 뒤 지수가 양매수한 비용 7.57보다 많이 이동하여 1.07포인트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금액 대비 약 27%의 수익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11월 만기일 결제 지수와 12월 만기일 결제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1월 결제 지수보다 12월엔 약 13포인트 가량이 하락한 결제 지수를 보였습니다. 337.14포인트에서 324.74포인트로 약 13포인트가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매수하여 한 달간 보유하였다면 9.02의 비용을 들여서 12.76의 권리가 남으므로 3.74포인트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 사례는 한 달간 변동폭이 비교적 컸기 때문에 양매수로 수익이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2강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통계적 관점으로 볼 때 월간 지수의 변동폭이 11포인트 이내인 경우가 약 70% 수준이므로 양매수한 후 변동이 적을 때에는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달 후 결제 지수만 비교하여 현재 지수에서 가까운 10외가까지의 수익 여부와 등가의 수익 여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6월 결제 지수는 306.25포인트였고 한 달 후인 7월 결제 지수는 10.1포인트 상승한 316.35포인트였습니다. 6월 만기일 기준으로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외가에서부터 10외가까지의 가격을 적어 놓았습니다. 풋옵션 가격이고 콜옵션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제 지수는 약 10포인트 상승하였으므로 풋옵션은 모두 권리가 소멸되고 콜옵션은 1회가, 2회가, 3회가 3개의 행사가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남은 권리가에서 매수한 비용을 차감하면 콜옵션 1회가, 2회가만 수익이 됩니다. 즉 1회가에서 10회가까지 양옵션 20종목을 양매수했다면 총 비용은 약 20포인트가량 들게 되고 남는 권리는 11.55포인트가 남습니다. 그리고 20개 외가 중 3개만 권리가 남고 그중 2개만 매수가 대비 수익이 남습니다. 한편 등가를 양매수했다면 8.43의 비용을 들였고 8.85의 권리가 남아 0.42포인트만큼 수익이 됩니다. (7월의) 결제 지수는 316.35이고 8월엔 약 8포인트 하락한 308.37입니다. 지수가 하락하였으므로 풋옵션 1회가, 2회가, 3회가 행사가만 권리가 남았습니다. 즉 20개 외가 중 3개만 수익이 발생합니다. 20개 외가의 총 매수 비용은 약 16포인트인데 권리가는 약 12포인트만 남았습니다. 등가의 경우는 권리가가 9.13포인트 남아서 2.52포인트가 수익이 됩니다. (8월) 대비 9월 결제 지수는 4.15포인트가 상승하였고 20개의 외가 모두가 매수 비용 대비 손실이 됩니다. 등가의 경우도 매수 비용 대비 5.57포인트만큼 손실이 됩니다. (9월) 대비 10월 결제 지수는 15.59포인트가 상승하였고 20개 중 6개의 외가가 권리가 발생하며 매수비용 대비 수익이 됩니다. 등가의 경우도 양매수비용 대비 9.08포인트의 수익이 됩니다. (10월) 대비 11월 결제 지수는 9.03포인트가 상승하였고 20개 중 3개의 외가만 매수비용 대비 수익이 됩니다. 등가의 경우는 양매수 비용 대비
2.07포인트만큼 수익이 됩니다. 11월 대비 12월 결제지수는 12.4포인트가 하락하였고 풋옵션 중 4개 외가에서 매수 비용 대비 수익이 됩니다. 등가의 경우는 양매수 비용 대비 3.74포인트만큼 수익이 됩니다. 12월 대비 1월 결제지수는 0.93포인트가 상승하였고 20개의 외가 모두가 권리 없이 사라집니다. 등가의 경우도 양매수 비용 대비 6.78포인트의 손실이 됩니다. 비용의 91%가 손실인 겁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옵션은 매수 포지션보다 매도 포지션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쉬어가는 코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전환. 매도 포지션은 위험하다. 무한책임이라는 공포 분위기 조성자들은 등 가격의 개념을 극외가 외가격에도 교묘하게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여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 각 증권사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겐 매도 포지션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약 요건들로 매수를 권장하고 매도를 방해한다. 옵션 투자는 매도 포지션을 잘 활용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다. 옵션 투자로 대박 수익률 기대. 월간 10%의 수익률을 달성했더라도 그 과정이 불안했다면 실패한 결과다. 정확한 계산으로 일정한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포지션을 구축하여 절대 수익 추구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명확한 월간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 후 달성 시 청산. 월간 4% 수익률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운이 좋아 맞은 예측을 능력이라 착각하지 말라. 한 번의 예측이 맞는다고 부자가 될 수 없다. 이상 2강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강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